빠지답니다. 벙커에 누가 빠졌나 보겠습니다. 네. 박세리 선수입니다. 박세리 이제 감독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. 눈물을 닦고 있는 박세리 감독. 가족 벙커에 빠졌다라는 게 조선일보의 제목입니다. 가족 벙커에 빠졌다. 어제 박세리 감독이 직접 기자회견을 자처했습니다. 기자회견 모습 직접 보고 오시죠. 상황이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유감이죠. 제가 정말 많은 기자회견을 했었죠. 항상 좋은 일로만 기자회견을 했었죠. 저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위가 이미 선을 넘어섰기 때문에 저한테 어떤 채무 관련이 있어 들어와도 제가 더 이상 책임질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. 더 이상 제가 책임지진 않겠다고 확실히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오늘 나오는 것도 확실하고요. 이 사건이 있은 이후부터는 전혀 관련해서는 대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. 네, 지금 박세리 감독 되게 담담하게 하지만 굉장히 굳은 얼굴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얘기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. 더 이상 내가 아버지의 채무를 책임질 수 없다는 걸 얘기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죠. 대체 이게 무슨 얘기?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을 넘었다. 무슨 일이길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을 넘었고 채무 얘기가 나오느냐라는 겁니다. 여기를 좀 보겠습니다. 아버지 박준철 씨는 새만금 해양레저관광 복합단지 사업에 참여하려는 과정에서 박세리 희망재단 도장을 위조했고 이를 뒤늦게 알게 된 박세리 희망재단 측이 박준철 씨를 고소한 상황이다라는 겁니다. 네. 지금 이 새만금 해양레저관광 복합단지 관련해서 뭔가 투자를 박세리 희망재단 이름으로 도장을 위조해서 찍었다는 거죠. 이 과정에서 뭔가 돈도 오갔을 수도 있고요. 네. 근데 이게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라는 거예요. 요거를 우리는 그런 거 한 적 없는데요라고 하다가 보니까 우린 안 했는데 아버지가 이걸 하셨구나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건데 지금 직접 얘기 들으신 것처럼 주원규 위원님. 네. 아버지랑 선을 그었다는 걸 대내외에 명확하게 알리기 위한 선을 더 확실하게 긋기 위한 기자회견이었습니다. 근데 그럼 여기서 드는 의문이 아버지는 왜 딸한테 알리지 않은 상황에서 도장을 위조해서 사업을 추진을 한 것이냐. 지금 얘기하는 뉘앙스를 보면 이번이 처음 같진 않아요. 더 이상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. 처음도 아닌 것 같은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까? 예전부터 이 부녀지간 간의 내홍은 되게 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사실은 박세리 선수가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을 밝혔고 그 박세리 선수의 골프 여제로서의 탄생 배경에 그 아버지 박준철 씨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거든요.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박세리라는 이름을 이용해서 이제 박준철 씨가 뭔가 전횡을 일삼고 부적절한 행동들을 하는 모습들이 가족들 안에서 비춰졌던 것만큼은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많은 금전적 문제 때문에 가슴 아리를 했고 그런 고통들이 있었다는 것이 지금의 기자회견으로 나온 아쉬움으로 남습니다. 그런데 또 하나는 이제 직접 아버지를 고소하는 그런 어떤 좀 가족을 고소하는 가슴 아픈 상황까지도 이르렀지만 그래도 뭔가 여기서 선을 긋겠다라는 확실한 입장 표명을 했다라는 점에서는 의의를 둘 수 있는데요. 하지만 또 하나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는 말 안에 조금 더 우리가 해명을 요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. 이 새만금 사업이 이렇게 체결되기까지는 사실은 사업자 선정이나 컨소시엄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고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관련 기사들도 나왔었습니다. 그런데 과연 이 박세리 이사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아버지와 소통이 단절됐다고 하더라도 왜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의 이름들이 거론되고 있는지 그 박세리 재단이 거론되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조금 더 필터링을 했었어야 되지 않는가. 그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이후의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는 더 이상 책임을 지지 않는 선긋기는 환영하고 지지하지만 그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소상히 얘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. 왜냐하면 새만금 사업이 이로 인해서 사업자 선정을 재선정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또 피해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많이 남아 있거든요.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. 네. 이게 단순히 선만 긋는다고 될 일은 아니고 좀 늦은 감도 없잖아 있다라는 말씀이에요. 추가적인 해명이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인 건데 지금 얘기가 아버지가 박세리 감독 모르게 도장을 따로 파서 찍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. 어떤 도장이냐?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. 네, 저희 좀 크게 확대를 했어요. 네, 여기 보면
원래 도장은 이겁니다. 원래 박세리 희망재단의 도장은 이거예요. 재단법인 박세리 희망재단인 이 도장인데 아버지가 파서 찍은 도장은 이 도장이었다라는 겁니다. 네. 좀 글씨가 좀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박세리 희망재단인 뭐 이런 건 없어요. 지금 확연하게 눈으로도 구분이 되는 모습인데 지금 이거는 위조고 이거는 진짜다라는 겁니다. 혹여 이 도장이 찍힌 서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좀 보셔야 될 부분도 있어 보여요. 근데 지금 이걸 보면 장현주 변호사님, 네. 이게 일단 뭐 도장을 위조해서 찍었다고 하니까 사문서 위조 혐의는 있을 것 같아요. 적용될 것 같은데 그 밖에 사업이 아까 다시 또 공모를 하고 이런 과정도 있고 민사적인 문제도 있고 형사적인 문제도 추가로 다른 혐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렇죠. 일단은 사문서 위조와 그리고 그 행사죄로 경찰에 고소를 했고 경찰에서도 기소 의견으로 지금 검찰에 송치를 해둔 상황이거든요. 네. 그러니까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기소가 될 가능성도 지금 열려 있습니다. 따라서 지금 박세리 씨의 부친 같은 경우에는 형사적으로 지금 사문서 위조죄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. 네. 더 나아가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박세리 희망재단과의 어떤 민사적인 문제도 당연히 남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 더 큰 문제는요. 이 새만금 사업과 관련된 것입니다. 그러니까 새만금 개발청에서 원래는 그 민간 사업자를 우선 사업자로 지정을 했었거든요. 근데 네. 이런 모든 것들이 서류가 위조됐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제 취소하는 처분까지 내린 상황입니다. 그런데 새만금 개발청 입장에서는 이런 문서가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민간업자를 우선 시행업자로 선정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.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후속적인 법적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. 저런 문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새만금 개발청에서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어떤 절차를 진행해 왔던 부분에 대한 손해라든지 또는 이제 형사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네.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법적 대처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복잡한 문제 남을 것 같습니다. 네. 지금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. 단순히 뭐 사문서 위조 이제 기소 의견으로 넘겼고 이제 기소되는 거 아니야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 외에도 또 다른 민사적인 부분도 있고 또 다른 또 형사 혐의가 더해질 수도 있는 사안이다. 사안이 더 커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. 근데 또 언뜻 생각을 하면 뭐 아버지가 뭐 한두 번 실수할 수도 있는 건데 가족이네 감사줘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박세리 감독 아까 저희가 본 모습은 좀 담담하게 자기 얘기를 이렇게 입장을 밝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어제 결국 눈물의 기자회견이 되고 말았습니다.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? 네, 눈물 흘린 박세리 아버지 빚 해결하면 또 나와 고소 결정했다라는 겁니다. 직접 들어보시죠. 참 이런 일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던 우리 박 프로의 모습을 보니까 참 안타까워서 막을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질문합니다. 저는 눈물이 안 날 줄 알았어요, 진짜. 왜냐면 화도 너무 나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가족이 저한테 가장 컸으니까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조용히 해결하려고 했었고 채무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을 해결하면 또 다른 채무 관계가 또 수면에 올라오고 또 한 번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올라오기 시작했던 게 그게 지금 시발점이 됐던 것 같아요. 네, 결국 기자 질문에 뭔가 잘 아는 그런 기자였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원래도 잘 알고 있는 이런 기자인데 참 미리 막을 수는 없었느냐 약간 안타까움을 실은 이 질문에 또 울컥해서 눈물이 안 날 줄 알았는데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우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. 가족이 가장 소중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요. 근데 그 가장 소중했던 가족을 고소할 수밖에 없었던 게 빚이 끊임없이 나왔다라는 거예요. 해결하면은 마치 기다린 것처럼 또 하나가 기다리고 해결하면 또 나오고 또 나오더라라는 겁니다. 그러다 보니까 박세리 감독 입장에서도 이젠 정말 벼랑 끝이다. 내가 더 이상 채무 변제를 더 이상 대신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. 최수영 의원님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박세리 이사장이 2016년에 은퇴를 하거든요. 그때까지는 아버지랑 별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. 왜냐하면
그때까지 이제 했던 상금 수익 한 200억 원을 이제 아버지한테 계속 맡기고 이제 지원하고 그랬는데 그때까지는 괜찮았다가 이제 2016년이 지나서 한국에 본격적으로 돌아오고 네. 2019년에 박세리 이사장이 이제 그 자기 이사를 이제 재단을 설립하거든요. 그때부터 이게 문제가 본격적으로 드러난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말한 것처럼 채무 문제가 계속적으로 이제 나오는 거를 박세리 감독은 이사장이 이렇게 표현했어요. 마치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처럼.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결도 했지만 뒤에 또 뭐가 나올지 모르겠다는 거죠.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 문제는 선제적인 해결 방법에 대한 아픔을 또 얘기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어찌되었건 아버지의 희생과 아버지의 헌신으로 박세리 이사장이 지임에 있는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이름으로 이 가족 벙커라는 아까 표현이 나왔는데 계속적인 여기에 함몰되어 가지고 아무것도 문신의 폭도 못하고 심지어 자기의 재산 관리조차 자신의 의지대로 할 수 없다는 이런 상황이 온다면 박세리 감독이 눈물을 머금 거라도 이번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.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좀 애잔한 시선을 보내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그 지금 말씀은 박세리 감독 입장에서도 피치 못할 어쩔 수 없는 마지막 선택이었었다. 고소는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. 사실 박세리 감독이 희망의 약간 아이콘이 뭐 이런 거였었죠. 역경을 딛고 희망을 낳는. 그래서 우리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. 1998년 우리 IMF 때 그때 이런 광고를 찍기도 했었습니다. 볼까요? 우리 나갈 길 멀고 험해도 해지고 나도 네. 참 이 상록수 가사 자체가 유독 와닿습니다. 깨치고 나아가 끝내 이 길이라 박세리 감독이 떨치고 일어날 수 있기를 가디를 좀 바라봅니다.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?